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오늘은 DPF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DPF가 다들 달려있죠. 다 DPF라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주 최신의 차들은 DPF에다가 요소수를 넣는 장치까지 이렇게 더 덧붙여져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장치가 자동차에 달린다는 거는 굉장히 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PF 장치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환경 규제 때문에 달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환경 규제에 대한 등급이 뭐 3, 4, 5 이렇게 유로 5, 유로 6 쭉 올라가면서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 장치들이 개발이 되고 더 우수한 이 성능을 갖게 되었죠. 이 장치 자체로. 그런데 이 장치가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엔진에서 나오는 어떤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그 타이밍에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DPF라는 이 시스템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줄인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DPF라는 장치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전 자동차들,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 뭐 무쏘나 렉스턴 초창기 모델들을 보면은 언덕길 올라가면서 이렇게 엔진이 힘을 받을 때 뒤로 검정색 매연이 쫙 나오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좀 보기도 안 좋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실제로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이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매연이 그 미세먼지의 그 어떤 한 요소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 신체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 디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솔린하고는 디젤하고 연료의 어떤 그 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디젤은 필연적으로 이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처리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장치가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DPF 등이 들어와 있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DPF 등이 들어온 지 조금 됐습니다. 한 5분 정도 됐는데 지금 때마침 국도를 타고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완전 국도까지 접어들지 않은 상태라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경고등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 경고등이 왜 들어오냐면 이 DPF의 용량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 포집량이 물리적으로 이 그 이게 매연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을 포집을 하는데, 이게 찼기 때문에 강제 연소를 시켜라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시동을 꺼버리면은 이 DPF하고 엔진 쪽, 그 전체적인 엔진 배기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꺼버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특히나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DPF 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끄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어디 나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이제 최적 조건은 2000rpm 이상에서 10분 이상을 운행을 해야 이게 꺼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경험상 보면은 2000rpm을 넘기고 그리고 10분 이상을 주행해야지만 이 DPF 등이 꺼집니다. 그런데 2000rpm을 올리려면은 그 디젤 차들은 저RPM에서 토크가 많이 나오고 요즘 또 다단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D 모드에 놓고 쭉 주행을 하다 보면은 2000rpm까지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내 주행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2000rpm 이상으로 뭐 10분을 주행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국도나 고속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국도나 고속도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2000rpm 이상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차들은 다단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뭐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단 기어에 들어가면은 RPM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RPM을 유지하면서 2000rpm 유지하면서 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약간 그래도 좀 달릴 수 있는 구간으로 가서 이 변속을 강제적으로 시켜주면서 달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많아서 고속도로나 국도로 나가서 쭉 달려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뭐 나가서 달리시면 되죠. 2000rpm을 걸리게 하려면 한 6단에서 한다면 100km 이상, 120, 30까지 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변속을 요즘 뭐 자동 변속기 들도 변속을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수동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속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RPM을 2000rpm 이상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2000rpm이라는 것도 힘이 안 걸린 이렇게 탄력 주행의 2000rpm은 DPF 이등을 끄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부하가 걸리는 상태의 2000rpm 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이게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걸 태우는 DPF에 있는 그 포집되어 있는 것들을 강제로 태우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0rpm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RPM 수는 250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00 정도를 유지하면서 달려주게 되면은 이게 꺼지게 되는데 보통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달리게 되면은 이 DPF 등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3000, 4000까지 올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뭐 2500대하고 3500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시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는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RPM을 또 올리게 되면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2500rpm 정도를 유지하면서 쭉 달려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DPF 등을 없앨 수 있고 그 DPF에 실질적으로 쌓여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오염 물질들도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국도에서 한 44단에서 한 80, 90 정도를 유지하면 한 2500 이상이 나오거든요. RPM이. 그러면 이 상태로 쭉 달려주시면 뭐 빠르면 7, 8분 내에도 이 DPF 등이 꺼지게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10분 정도 달리시게 되면은 DPF 등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젤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대부분은 아마 뭐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류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디젤 자동차를 산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디젤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디젤 자동차 2.0 디젤을 2대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 차들도 갖고 있는데 이 디젤 자동차는 생각보다 어떤 관리 면에서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엔진 오일을 가는데도 1.5배에서 2배 가량 비싸요.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 엔진 오일 가는 게 5만 원 정도라면 디젤은 10만 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현대기아차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엔진 오일을 가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DPF나 EGR이나 이런 복잡한 장치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모가 되게 되죠. 추가로 지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만약에 유류비로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시킨다 하더라도 향후에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 나게 되면은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디젤 자동차가 이득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산타페가 뭐 2.0 디젤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니까요. 해보자면 산타페 같은 경우에 가솔린 모델에 디젤 옵션, 2.0 디젤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250만 원 이상이 옵션 비용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2.2 디젤 하면 뭐 280만 원 이상이 붙게 되는데,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감수하고 디젤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더더욱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디젤 자동차가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에서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오래 운행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차가 고장 날 수 있겠죠. 고장 나게 됐을 때 수리 비용도 가솔린 차에 몇 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DPF나 EGR 이쪽, 뭐 배기 쪽 이쪽 시스템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일단 차값이 비싸요. 똑같은 모델이라고 치면은 아까 산타페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산타페 같은 경우도 250만 원 최소 이상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솔린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구매에서부터 운용까지. 단지 유리한 것은 유류비예요. 그래서 이 가솔린과 디젤을 고민하신다면, 물론 디젤 모델만 나오는 차라면 뭐 디젤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 모델에서 가솔린과 디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의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 연간 주행거리로 하면은 뭐 크게 엇나가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5년이면 10만 킬로를 타는 거죠. 2만 킬로 이상이 된다면 뭐 디젤을 사셔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간 2만 킬로면 유류비가 꽤 나오니까. 그리고 뭐 2만 킬로 이상이 된다, 뭐 2만 5천, 3만 킬로가 된다, 그러면 디젤의 효용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젤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유류비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만 내가 연간 2만 킬로 이하를 탄다, 혹은 만 킬로대 탄다, 그러면 디젤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연간 만 킬로 정도를 탄다는 거는 대부분 시내에서 주행할 확률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배기 쪽이나 DPF 쪽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디젤 차들은 쭉 달려줘야 돼요. 어, 그 DPF 연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배기가스를 그 태워내기 위해서는 차가 달려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계속 단거리로 시내 주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쪽 그 DPF 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렇게 되면은 고장도 더 빨리 나고요. 그러니까 이 디젤 차는 주행거리가 긴 분에게는 유리할 수 있고 뭐 효용 가치가 클 수 있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은 정말 별 효용 가치가 없고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